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하면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이사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쟁이 가장 많습니다. 실거주라고 해서 나갔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 이 경우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만 믿고 바로 이사 나가는 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했다면 정말로 그 집에 살아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거짓말인 것 같다면 퇴거한 날로부터 2년 동안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나간 뒤 일정 기간 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온 사실이 확인되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기준은 3가지입니다. 3개월치 월세, 새로 계약해서 올려받은 차액의 2년치, 갱신 거절로 인해 입은 손해액, 이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째, 집주인의 요구는 무조건 문자나 카톡으로 남기세요. 둘째, 실거주를 이유로 나가달라고 한다면 실거주 예정이라는 표현을 문자로 다시 확인하세요. 셋째, 나가기로 합의했다면 이사 날짜와 보증금 반환 시점까지 전부 기록으로 남기세요. 전화로만 이야기하고 좋게 끝내자며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관리비 내역에서 장기 수선 충당금 보신 적 있으시죠?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세입자로 살아보신 분들은 이 돈 누가 내야 하는지 정확히 아시나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장기 수선 충당금은 세입자가 살고 있어도 건물 소유자가 내야 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대신 냈다면 반환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집으로 이사 갔어도 괜찮습니다. 민사 채권이기 때문에 10년 아니면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단 하나입니다. 계약서에 장기 수선 충당금은 임차인이 납부한다 라는 특약이 있다면 이 경우에는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원칙은 집주인 부담, 세입자가 냈다면 반환 가능, 계약서 사인하기 전에 특약부터 꼭 확인하세요. 중도 퇴실하면 중개수수료 누가 내야 할까요?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이라면 원칙적으로 새 임차인과 계약하는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합니다. 다만 그럴 경우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이 위약금 개념으로 중개수수료를 내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2년 더 살겠다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했거나 계약 종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 서로 아무 연락 없이 자동 연장된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은 별다른 사유 없이도 해지 통지만 하면 되고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낸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정리하면 계약 상태에 따라 중개수수료 부담자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지금 내 계약이 어떤 상태인지 꼭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사인했는데요? 그래도 무효입니다. 지금 이 중 하나라도 있으면 무효일 수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서에 사인했어도 전부 무효인 특약 공개합니다. 첫 번째 특약입니다. 월세를 연체하면 집주인이 세입자 짐을 처분할 수 있다. 이건 명백히 무효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2번을 연체하면 민법 제640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이지 임대인에게는 강제로 짐을 처분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건 계약 문제가 아니라 주거침입, 재물손괴 같은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약입니다. 월세를 한 번만 연체해도 즉시 계약 해지 및 퇴거한다. 보통은 2회 이상 연체가 있어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1회 연체만으로 바로 나가라는 특약은 주거 안정성을 침해해 무효입니다. 세 번째 특약입니다. 이 계약에는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 적용 여부는 당사자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요것만 맞으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네 번째 특약입니다. 임대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건 계약 안정성을 침해합니다.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 없이는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특약입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후 한 달 뒤에 반환한다. 원칙은 폐거하고 집을 인도하면 즉시 반환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지연은 불법이고 지연이자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특약입니다. 중도 퇴실 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 전액 부담한다. 일반 계약에서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했거나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임차인 해지 통보만으로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 해지권은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임차인 부담 특약은 무효입니다. 일곱 번째 특약입니다. 2년만 살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사전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강행 규정이므로 써 있어도 효력 없습니다. 여덟 번째 특약입니다. 모든 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건 부분적으로만 유효합니다. 기본 구조나 노후 설비는 임대인 책임입니다. 임차인 과실만 임차인 부담입니다. 아홉 번째 특약입니다. 퇴실 시 무조건 원상복구비 땡땡땡 만원을 지급한다. 실제 손해와 상관없이 정액으로 받는 건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통상적인 마모는 집주인 부담입니다. 열 번째 특약입니다. 보증금 월세는 매년 시세에 맞게 인상한다. 임대료는 증액할 수는 있지만 연 5% 이내로만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계약서에 써 있어도 무효인 특약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인했어도 문서로 남겨도 녹취가 있어도 강행 규정 앞에서는 전부 무효입니다. 이렇게 집주인이 이사를 요청하면 무조건 나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연락, 문자나 전화로 정말 많이 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집주인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바로 나가야 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계약서 확인입니다.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지부터 보세요.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면 이건 요청이지 명령이 아닙니다. 집주인이 이사를 요구할 때 세입자에게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습니다. 한 번에 한해서 2년 더 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행사 시기가 중요합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전화 말고 문자나 카톡으로 남기세요.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하겠습니다.
이 문장 하나면 충분합니다. 가계약했다가 취소하면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계약금은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금은 법에 있는 말이지만 가계약금은 법에 없는 말이고 계약서 쓰기 전에 넣은 돈은 자동으로 계약금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이 마음에 드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계약할까봐 가계약금 먼저 넣어본 적 있으시죠? 그때 보통 문자나 카톡으로 이런 문구 받으셨을 겁니다. 매도인은 배액배상,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면 해제할 수 있다. 이 문구 보면 취소하면 돈 못 돌려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이 문구 위약금 아닙니다. 해약금 문구입니다. 해약금이라는 건 이 정도는 감수하면 계약을 깨도 된다는 방법 설명일 뿐입니다. 즉 상대방이 그 돈 내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문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일반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가계약금 상당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런 위약금 문구가 따로 없으면 가계약금은 반환이 원칙입니다. 가계약 단계에서 문구 한 줄 차이로 수천만 원이 갈립니다. 이미 가계약하셨다면 문자 문구 그대로 남겨주세요. 일반인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집주인한테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지금 돈이 없어서 만긴 날에 보증금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 들었다? 지금부터 행동 안 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만기 6개월에서 2개월 전쯤 되면 세입자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미리 말합니다. 이사 갈 예정입니다. 만기일에 맞춰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순간부터 상황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지금 제가 돈이 없어서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 실무에서는 정말 흔합니다. 하지만 이때 마냥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월세랑 전세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월세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만기일에 보증금을 못 주겠다고 하면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월세를 아예 안 내고 살거나 월세를 일부만 내거나 나중에 월세 청구 자체가 부당하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즉 월세는 버틸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는 다릅니다. 전세는 만기일에 보증금을 못 받는 순간 전세 대출 일정이 바로 꼬입니다. 대출 연장은 안 될 수도 있고 다음 집 계약도 못하고 계약금도 걸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만긴 날에 보증금을 확실히 못 줄 것 같다 이 말을 하는 순간부터 전세 세입자는 기다릴 상황이 아니라 바로 대응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기 최소 2개월 전에는 이사하겠다는 의사를 집주인에게 도달시켜야 합니다. 문자든 카톡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문장입니다. 만기일에 집을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증거로 남겨두는 것. 이게 모든 절차의 시작입니다. 계약이 종료됐는데 만기일에 전세금을 못 받았다면 그 다음날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해야 보증금을 못 받아도 이사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보증금 못 받았다고 해서 전세 대출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거 아닙니다. 은행은 이렇게 봅니다. 이게 정말 사고 상황이 맞나요? 이때 임차권 등기가 없으면 은행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늦는 건지 분쟁이 발생한 건지 판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임차권 등기가 있어야 전세 대출 기한 연장이나 유예를 검토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임차권 등기, 전세 대출 연장의 최소 조건입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반환 신청은 보증서에 적힌 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보통 전세 계약 종료 후 약 한 달 정도 지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결정문을 근거로 서류를 접수하고 보증기관과 퇴거일을 협의한 뒤 퇴거하는 날 보증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과정은 보통 약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사부터 나가면 임차권 등기, 보증보험, 전세 대출 전부 꼬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말하는 순간 기다리지 말고 임차권 등기부터. 그래야 전세 대출도 보증보험도 길이 열립니다.